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중 물결랑 서울 중랑구 앞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입니다. 클린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터졌고 전기세 폭탄이 터졌고 물가 폭탄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폭탄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의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은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승민 당대표 못하게 룰을 바꾸고 나경원은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저격하더니 이제는 안철수를 국정운영의 적이랍니다. 대통령님, 민생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민의힘 여당도 민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발 국민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민생 파탄 때문에 못 살겠어. 민생에 관심을 갖는 대통령이 필요해. 검사 대통령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국민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고지서가 딱 몇 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모든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한 30% 이상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입니다. 그래서 더 잘 보십시오. 고지서는 딱 2배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는 2배 나오고요. 전기료도 폭탄입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더 나오고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전기값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면은 평균 그 전기를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세대에는 약 한 3,4천 원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3,4천 원 정도 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난방비에 난방 온풍기를 8시간 틀었다. 그러면 22만 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이거 살겠습니까? 글쎄요. 각 세대마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은 부담이 안 됩니까? 취약계층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서민은 부담이 안 됩니까? 서민은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뒤따를 것입니다. 자,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 이제 택시비입니다. 택시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택시비는 최근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격의 조정 정책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꽤 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역삼역까지 택시를 타면 1,200원 정도 나옵니다. 할증이 되면 2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 자, 난방비, 전기세, 택시비, 이제 버스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버스비도 지금 올리는 그러한 계획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께 이렇게 물가 폭탄, 물가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한번 하시죠.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참아 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 주십사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재정의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러면 정부는 뭐하러 있습니까?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또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로 해야 됩니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에너지 지원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에 중산층과 서민들의 난방비 경감 방안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전 국민에게 에너지 값을 국가가 예산으로 해줘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되고 물가가 다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서 힘들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럼 그 세금을 잘 배분해서 다시 이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지만 그렇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정 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영빈관 예산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지원,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도 정부로서도 자격이 없다. 국민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세금은 서민 증세 형태로 그렇게 많이 끊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에너지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선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값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알고 일본이나 있으시다면서요. 이런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절한 코스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를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에너지 값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등의 나라 사례를 알고 계시죠? 그 나라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니 총리님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정부는 무슨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의원님께서 그런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이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그런 2001년, 2002년 이 과정에서 얼마나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고 올렸는지를 저는 당연히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리면서 약자를 지원한 겁니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 나라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란 뜻이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격을 에너지 값이, 가스 값이 10배가 오를 때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정부 탓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2020년에 가스 요금이 어땠는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전 정부 탓할 거면 뭐하러 윤석열 대통령 됐습니까?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저는 합리적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반항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가스 요금은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 정부, 전 정부 탓을 하고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지금? 저는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19년 가스요금은 원가가 최하였어요. 2020년 가스요금은 원가가 최하였어요. 그런 정도의 기본 자료는 알고 계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 2019년 가스요금 원가는 최하였어요. 2020년 최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 3월서부터 2021년 3월서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은 거의 5배가 올랐습니다. 가격은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시장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21년 3월에는 그 부담이 영원히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에너지 값이 5배씩 오르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장은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게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너지 값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무역 적자는 어떤 정도입니까?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의 성장과 수입 수요라는 것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뭘 한 겁니까?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인플레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코로나 그리고 금융위기 2007년도부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동성이 거의 제로 금리로 거의 무한대로 풀렸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은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네. 제가 질의하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올 1월 무역 적자가 얼마입니까? 127억 불입니다. 127억 불. 이런 적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왜 역사상 이런 적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달에 일어난 거는 없었겠죠. 그러나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적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원. 아니. 자, 올 1월의 무역 적자는 마이너스 127억 달러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적자는 없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올 때도 1년의 무역 적자가 133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올 1월 한 달에 마이너스 127억 달러입니다. 이런 무역 적자라면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위기가 영원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영원한 위기가 되지 않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대통령의 요즘 최고 관심사는 뭡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는 안철수 대표입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그대로 듣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보도는 안철수에게 꽂혀 있던데 맞습니까? 대통령께 말씀하세요. 경제 살려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마이너스 127억 달러 적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 위기를 모두 다 심각하게 여겨야 되고 특히 대통령이 민생 살리기에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100만 원 불려주는 저신용자, 저소득자 긴급 생계 지원 대책 있으시죠? 네. 네. 그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큼 저금리로 100만 원을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경제라는 게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죠. 신용도에 따라서 받아야 할 이자는 조금은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몇 프로로 이자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묻잖아요. 몇 프로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군요. 아닙니다. 많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한 6, 7%는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금리를 받지 않았을 때는 시장이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에게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를 16% 받겠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1,000억 마련해서 100만 원씩 빌려주고 1년 후에 160억 이자를 걷어드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경고합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에 이 사례가 있는데요. 이자가 1%입니다. 제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총리님.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리님. 그 1%는요. 그거는 국가가 보조를 하는 거죠. 지방정부가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16%를 할 수 없이 받더라도 그분들한테 1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건지 16%가 안 되면 100만 원을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이 좋은 상황인지는 그거는 역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 다시 저는 검토할 거라고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죠. 주가 조작은 경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 맞습니까?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이 있다고 지금 공범들이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범죄 일람표에 약 289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런데 22년 1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했어요. 근데 소환에 불응했어요. 그리고 공범들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특히나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검찰에서 소환을 했어요.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저는 법치주의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검찰이 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몇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에 소환했는데 안 나가고 대통령이 되셔서 뭉개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검찰이 저는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그 검찰은 2, 3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검찰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죠. 그러나 마치 의원님께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2년 1월에 소환했는데 소환에 불응했어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났어요. 왜? 검찰은 피의 사실을 흘리질 않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내내 언론에 흘리더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흘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시장을 교란한 엄청난 범죄 행위. 대통령이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먼저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에게 그리고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어제 여러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있었고 그러한 답변이 어제 오늘 했던 답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답변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카톡을 300번 넘게 주고받았다. 그럼 300번 넘게 주고받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줘. 나한테 주면 내가 한동훈이한테 줄게.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에서 제대로 수사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 세상의 국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럴 때 국무총리께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은 여러 번 어제 설명했고 아마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설명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상황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게 검찰이 소환했을 때 안 나갔다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묻잖아요. 검찰이 소환했는데 안 나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합법적인 소환인데 또 사정이 다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때의 상황을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왜 안 나갔는지 하는. 그거는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습니까? 왜 안 나갔을까요?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갈게요. 민주주의가 8단계 하락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만 나가면 외교 참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보 참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159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이상민을 파면하라 그러는데 대통령은 나경원을 파면시키고 싶고 안철수를 파면시키고 싶어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 한덕수 총리께서 유가족께 그리고 하늘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한번 하십시오. 우리 희생을 둘러싼 우리 국민들의 고통,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느껴야 할 그 아픔에 대해서 정말 심대하게 저 또한 고통으로 또 아픔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과 말씀하세요. 사과는 총리께서 한번 사과하시면 큰 위로가 되실 겁니다. 사과는 여러 번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이니까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한 참 국민들이 애통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러한데 경찰이나 또는 사법당국의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그러한 거에 의하면 그러한 잘못이 있었다는 거, 그거는 정말 국정을 통할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입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어요.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 보호하고 국민은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대통령 제발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살피시기를 명령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 가평 출신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